네, 이 뇌 속에는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한 끗 차이로 수술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실행하신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렵게 성공한 수술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한 2,800명 수술한 뇌종양만 2,800명 했는데 그중에는 대부분 다 예후가 좋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주 소수에서는 참 합병증도 생기고 생명을 잃게 됐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희들이 80년 말 90년 초반만 해도 보통 대수술은 약 한 20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10시간 대 12시간만 다 마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해야 되고 물론 제1조수, 제2조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체력이 이제 애를 묵지요. 네. 애를 묵는데 다행히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걸어 나가는 거 보면은 고생에는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드물지 않게 이 합병증이 생기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 12시간, 13시간씩 걸렸는데 네. 일단 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한 건 같습니다. 머리 수술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요?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두개골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뿐만 아니고 유럽에도 발견됐는데 이 머리에 수술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이 사람 사체에서 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했는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참 네. 신기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잉카 문명에 있는 마추픽추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 아마 뭔가 알코올 종류를 해서 이거는 사제입니다. 사제분이 수술했는 흔적이 있는데 왜 수술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때는 전쟁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을 때 이제 두개골을 통해서 어떤 출혈이 나고 하면 아마 수술 안 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수술 기구는 도대체 뭐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 여러 가지 그 생선뼈라든지 이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용을 안 했겠나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대에 와서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미국에 있는 쿠싱, 지금 댄디 이분들은 이제 그 우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신경외과의 수술의 하나의 태도로 저희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술의 성공률은 20%도 안 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원시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획기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신경외과에서 발생해서 신경외과가 태동되었는데요. 1952년도 6.25 전쟁 중에 춘천 매시 이동병원에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신경외과 의사의 1세대입니다. 이 중에 이현재 교수님은 우리 대구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신경외과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1980년 이후로 약 30년 동안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중에 인류가 AD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역사 중에 최근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80년 초반에 레지던트를 했었는데 네. 그때 비교하면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저희들을 볼 때는 CT, MRI 개발. 여러분 아시겠지만 CT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MRI 개발, 그다음에 미세신경 수술. 그 수술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주 가늘한 이 모세 혈관이 마치 손가락 굵기처럼 확대해서 하는 이런 미세신경 수술 발달. 그리고 수술 기구, 여러 가지 수술 현미경 외에 아주 미세 수술하는 그야말로 한 2, 3mm도 안 되는 조그만 수술 기구들이 발달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술 항법 장치.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만 수술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머리 주위에 마치 위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감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수술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00년 초반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신경외과 경험 많은 의사들만 자기 머리 안에 내비게이션을 갖고 수술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 바깥에서 이 조그만 경험이 있어도 이렇게 자기가 지금 수술을 어디에 하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항법 장치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의적 방사선 수술. 여러분 아마 사이버나이프, 노발리스, 감마나이프 하는 네. 이 일종의 방사선 치료 기기인데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 도입돼 가지고 수술로 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에 차선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정의적 반사선 수술이 개발되어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여러분 아시듯이 요새 뭐 줄기세포 아직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와 현재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요즘에는 미세 수술 기구를 통해서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른 수술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죠. 이 뇌종양도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먼저 미세신경 수술을 보면은 이런 이제 이 미세 현미경입니다. 수술 현미경인데 맨눈으로 수술한 것이 아니고 네. 이와 같이 이 신경 혈관들을 갖다가 아주 확대해서 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경이고 이것도 신경입니다. 네. 조그만 신경들이 또 빨간 거는 혈관들입니다.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니까 수술 위험도 낮아지고 수술 후에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전 이 수술 후 완전히 제거된 걸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아까 수술 전에 여기 수술 후 사진입니다. 예, 깨끗하게 제거됐네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두개강 인두종인데요. 머리 정중간에 있습니다. 이 네. 주위에는 이 종양 주위에는 많은 혈관하고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술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시신경입니다. 시신경 이거는 이 기구가 아주 미세 수술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시신경이고 여기에 종양이 있습니다. 이 종양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2배속으로 빨리 해서 그런데 이 중요한 혈관들입니다. 이것을 네. 미세 수술을 해서 종양을 갖다가 제거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맨눈으로 수술하면은 저런 걸 미세 혈관을 보존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수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굵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종양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사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뇌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뇌 안에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뇌하고 뇌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평시에는 딱 닫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시간에 한 3, 4cm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박리를 해서 들어가면은 뇌를 다치지 않고 종양만 탁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외과 의사들 보고 훌륭한 소매치기가 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환자나 당한 사람이 모르도록 혹만 탁 제거하는 훌륭한 아무도 소매치기가 모르게. 되는 것이 훌륭한 서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은 이 큰 혈관, 이 혈관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이게 종양입니다. 이와 같이 수술 현미경 도움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증상에 따라서 최근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양의 위치와 정보를 알려주는 최신 장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술법들로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지요? 예, 이것이 이제 수술 항법 장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성입니다. 이 환자 머리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비추면서 지구 밖에 있는 위성이 우리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위치를 알아보듯이 우리가 수술하면서 지금 제가 수술한 부위가 지금 어디쯤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수술하고 있으면서 이 수술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하면서 제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부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오차 없이 아주 정밀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 인디케이터가 지금 내가 어디에 수술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로봇 수술로 봐야 되나요? 로봇 수술은 아닙니다. 네. 예, 로봇 수술은 의사가 여기 있고 기구가 대신 하는 기지만 저거는 내가 수술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지금 하고 있다. 네. 사실 보면 뇌에 들어가 보면은 가다 보면은 장문한 방향 감각 읽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뇌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초정밀 현미경이 달려 있군요. 맞습니다. 현미경하고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네, 예. 계속해서 각성화 뇌 수술을 설명해 예, 주시죠. 이것은 이제 이 환자를 깨워놓고 이제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가 혹이 있는 위치가 어느의 중추에 있다. 그러면은 자문하면 혹 제거 이후에
언어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 환자한테 계속해서 대화를 시키고 앞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비행기냐 뭐 자전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 가능한 뇌 언어 장애 이런 걸 이렇게 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각성 수술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한다는 거죠. 이 깨어 있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이때는 이 정맥 마취 혹은 이 주위에 수술 부위에 계속해서 국소 마취제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우리가 수술 전에 신경이 지나가는 예를 들어 팔다리로 가는 신경이 중요하니까 그걸 미리 이렇게 이 트랙트를 우리가 검사합니다. 그래서 종양이 여기 있는데 이 신경계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하고 이거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감으로써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뇌간부 주위에는 종양 경우에 여기에 안면신경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저희 성형 수술에 이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수술 전에 종양하고 신경하고 관계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안면신경 마비가 덜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종양이 있고 안면신경 위치를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위험하겠네요. 위험합니다. 그러고 바로 이 부위가 이 뇌간부입니다. 이 부위가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관관계를 알고 들어감으로써 이 수술의 위험도 합병증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접평동 뇌하수 종양 경우에 물론 코로 들어가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 현미경으로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현미경하고 이와 같은 내시경 장비가 있습니다. 내시경 장비를 통해 가지고 코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세 수술 현미경하고 이 내시경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이 끝나면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모든 암은 재발이 가장 무섭잖아요. 네. 이 뇌종양도 암이 재발이 되는지 그리고 암이 재발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예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경교정은 5년 생존율이 한 30 내지 40%, 악성인 경우에는 12%밖에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재발률이 많고요. 양성종양인 경우는 85% 이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항암제를 사용한다든지 방사선 치료 또 여러 가지 방사선 수술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뇌 정의적 조직 검사. 우리가 이제 종양을 조직 검사할 때 머리를 열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조그마하게 이렇게 구멍을 열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종양이 심부에 위치하고 있거나 종양이 일반적인 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조직학적인 진단을 목적으로 우리가 뇌 정의적 조직 검사를 실시하고요. 네. 방사선 수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방사선 수술은 이 노발리스,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의 목적은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으로, 두 번째는 재발했는 경우에 수술로 어려운 경우에 차선으로, 세 번째는 이 고령이거나 당뇨를 앓고 있거나 이 심장병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어려운 경우에 수술로 불가능해서 이렇게 이 정의적 방사선 수술을 실시합니다. 네.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노발리스고요. 여기 보시듯이 수술 전에 이렇게 눈하고 시신경, 뇌간부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쪼일 때 이 부위를 피해서 이렇게 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 뇌, 시신경, 뇌간부 이것을 손상을 끼치지 않고 이 치료하는 방법. 표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아, 그럼 좀 예, 다른가요? 표적 치료는 약물 치료고요. 아, 네. 네네. 요거는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 방사선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네. 이 저희 병원에는 노발리스를 갖고 있지만 경북대에는 감마 나이프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네. 요 보시듯이 중요한 이 기관을 피해서 이렇게 방사선을 쪼이는데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이제 종양의 경우에 재발된 뇌수막적인 경우에
이 방사선 수술을 해서 24개월 이후에 보면 종양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재발되면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은 이와 같이 이거는 한 번만에 보던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좋고요. 이거는 이제 청신경 초정, 청신경 초정이 적은 사이즈인 경우에 이렇게 방사선 수술을 하고요. 전이 된 경우에도 사실 전이 된 경우에 수술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전신 상태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방사선 수술을 함으로써 이렇게 종양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뇌종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최근 다양한 암에 있어서 표적 치료제가 쓰이면서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네. 뇌종양도 수술 외에 최신 치료 방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예, 현재까지 이 치료의 원칙 1번은 수술이고 네.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세 번째는 항암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위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 조절도 하고 하는데요. 이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어떤 수술 후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 후에 항암제나 여가에 쓰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생활을 권유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술, 담배가 가장 나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 적극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이상하게 머리에 다른 부위에 암 생긴데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왜냐하면은 그런 이 영양제가 들어와야지 우리 몸 자체가 면역력을 유지하고 병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속설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정상적인 생활, 또 이 자신감 있는 마음, 또 가면 갈수록 뭔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겠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병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린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뇌종양 수술하면 크다고 여겨서 우리 지역에서 해도 되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의 뇌 수술 선진국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네. 네. 이제 이 홍보가 서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서울이 대구보다 훨씬 뛰어나다 생각하는데 네. 저희들이 감히 이야기 드리지만은 대구의 영남대, 경북대, 네. 이 계명대, 대구 카톨릭, 또 파티마 병원 이 5개 병원에 갖고 5개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네. 서울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에 이 어깨를 기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 저희들 뇌종양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뇌종양 대구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서로 이 지식 교류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의 자질은 저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대구에는 큰 첨단 의료복합 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내 연구소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의 의료가 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자식이나 이런 연고지 관계로 타지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괜히 가면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 있는 5개 병원 의료진을 충분히 신뢰하시고 아마 서울보다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평소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뇌종양 증상을 빨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스트레스성과 구분도 될 뿐만 아니라요. 이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니까요. 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영남대학교 신경외과 김오룡 교수님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